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목용신법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이제 해자 축월까지 간목의 진신체계로 용신을 대략적으로 잡는 것을 알아보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사례를 보면서 용신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같은 경우 인월의 간목, 인묘월의 간목은 어떨까? 이번 시간에는 인월의 간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묘월의 간목으로 보고요. 자, 인월의 간목은 진신으로는 병화, 천간으로는 병화가 뜨면 좋고 개수는 지지로 있는 게 좋아요. 지장간에 있는 게 좋다. 개수가 지장간으로 있으면 좋은 게 천간으로 같이 병계가 같이 나란히 떠 있으면은 병화는 태양인데 개수는 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태양이 비에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천간으로 두 개, 병화, 개수가 뜨는 건 조금 용신,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 데 있어서 좋지 않고 개수는 지장간, 진토나 축토 아니면 자수 이렇게 있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묘월에 간목이 왕목일 경우에는 목의 그런 기운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경금, 그리고 경금인데 이 경금을 연금하는 그런 정화 이렇게 같이 오면은 벽가빈정으로 해서 상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에 간목이 있고 지지를 보면은 공엽으로 역시 묘가 이렇게 있네요. 인목이 하나, 둘, 셋, 간목 두 개, 천간으로 또 을목이 있고요. 그리고 인묘진의 간목이라 이 목의 그 기운이 되게 왕하죠. 그죠? 목의 기운이 되게 엄청 목에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이제 뭐 신강, 뭐 신앙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사주의 용신은 인중의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인중의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데 이 병화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데 천간을 쭉 봤을 때 병화가 천간으로 투간하지 않았습니까? 투간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격으로 따지면은 좀 지장간에 있는 병화를 쓰기 때문에 격이 좀 높지는 않다. 하지만 어쨌든 대운에서 병화, 정화, 운이 와야 이 그 사람이 좀 발복을 할 수 있는데요. 남자다 보니까 순행이지 않습니까? 그래 대운이 순행하다 보니까 갑인, 을묘, 병진, 정사,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로 하는 천간의 병정화가 초년에 오죠. 그죠? 초년 뭐 10대, 20대에 그런 병정화가 천간으로 뜨기 때문에 병진정사, 무오기미 이런 식으로 남방 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쨌든 대운의 그런 흐름은 되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천간을 이렇게 봤을 때 을목, 간목, 무토 있지 않습니까? 무토가 십성으로 하면 재성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천간에 있는 재성은 그래도 재성이다 하면은 아버지에 해당이 되죠. 이 왕한 비겁에 의해서 목국토를 당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그런 이별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왜냐면은 목국토를 당해서 이 무토가 유일하게 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화에 의지한다. 그래서 이 천간으로 수가 오는 해, 특히 개수가 오는 시점,
이런 시점에는 천간으로도 역시 불이 꺼지기 때문에 무게가 합을 하면서 무토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좀 아버지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개수가 수생목으로 목의 기운이 왕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기에는 부친궁이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 무토가 화에 의지하는데 천간으로 임계수가 오고 또한 운성으로 삼요절 운이 올 경우에는 역시 이 무토의 동태가 좀 불안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고요. 어쨌든 이 재성 무토를 좀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토는 역시 화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사주가 운에서는 그래도 내가 필요한 화의 운이 왔지만 천간으로 용신이 건황하게 떠 있지 않다 보니까 벼슬이 좀 효렴벼슬에 그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효렴벼슬. 어쨌든 높은 직위는 아닌 것 같고 역시 그리고 또 갑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공망도 좀 뽑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갑진으로 보면은 인묘가 목이 공망이지 않습니까? 인묘가 공망인데 이 인묘가 공망이다 보니까 인중병화 역시 공망에 들더라. 공망이 빌공자죠. 빌공자 공망 이렇게 쓰는데 빌공 벼다 없다 뭐 좀 헛되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공망 좀 뭔가 좀 그러니까 허전한 거죠. 역시 이 용신이 그 천간으로 투관하지 않아서 좀 약한 상태에서 그 용신 자리가 공망에 들다 보니까 약간 그 부기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부기가 좀 떨어진다. 어쨌든 그래도 대운에서 천간으로 병정운이 뜰 때가 역시 좋다, 잘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주를 보게 되면은 쭉 일단 월지부터 보는 거죠. 월지 인월이니까 인월에 천간으로는 간목이 떴죠. 인월의 간목인데 임목, 간목, 병화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호합으로 이렇게 인호합하면서 어쨌든 식신격으로 성격이 돼 있죠. 식신격으로 볼 수 있는 격으로 따지면은 식신격에 목화가 어쨌든 세를 이루고 있죠. 그죠? 목화가 힘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에서 화극금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죠. 화극금을 한다. 그러면은 설명을 봐도 목화가 많아 금을 극한다. 양이 많아 음인 금이 용신이다. 그러니까 양이 많아 역시 금수운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월지와 같은 글자가 3개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병약으로 봤을 때 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월지 3개는 병이다. 사주에서 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병이 있을 때에는 약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월지 반대편인 거죠. 목을 극하는 금이 용신에 해당이 된다. 금이 용신인 거죠. 월지 반대편인 금이 용신이다. 그래서 음양의 차원에서도 금수가 좋고 병약의 차원에서도 금이 용신이 되는 거는 분명하고 수는 희신이 되겠죠. 그러고 보면 수는 희신이 된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운이 병인 그 다음에 정묘 순행하니까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런 식으로
남방 화운으로 흐르다 보니까 금수의 기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타고난 재주나 이런 것들은 많지만 어쨌든 재주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서, 그러니까 뭐 한우물을 좀 잘 못 파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무죄에 그쳤다. 그러니까 뭐 벼슬을 하더라도 높은 벼슬은 아니고 무성할 무자에 재주제, 재주만 많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주가 약간 식신, 제살 뭐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식신, 제살하는데 살이 약하면은 살 운이 좋은 거예요. 운으로 따졌을 때에는.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편관의 좀 직업성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편관. 왜냐면은 내가 좀 부족한 것에 대한 그런 동향이나 그거를 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편관의 직업성은 군인, 경찰, 사법기관, 뭐 의사나 운동선수 뭐 이런 쪽으로 좀 힘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주지만은 이 사주가 뭐 갑오라고 하면은 또 삼옥에 해당이 될 수, 그러니까 이 사주가 삼옥이 아니라 그거는 뭐 나중에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삼옥에 해당이 되면은, 그러니까 5월의 간목이다라고 하면은 삼옥에 해당이 되면은 역시 경금을 써야 돼요. 왜냐면은 이미 자랄 대로 자란 다 큰 나무를 삼옥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삼옥은 잘 그, 그렇죠. 잘 배워서, 경금으로 잘 배워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다 자란 나무가 해당이 되는 거죠. 삼옥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웠던 그런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춘불용금, 추불용토라고 해서 봄나무는 금을 용신으로 안 쓴다라고 썼는데 왜 이 사주는 용신을 금으로 썼느냐라고 하면은 이 사주가 목이 왕목이기 때문에 금을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목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금을 용신으로 쓴다. 네, 그래서 춘불용금, 봄에는 금을 쓰지 하지만 왕목일 경우에는 금을 쓴다. 그렇죠? 왕목일 경우에는 금을 쓴다. 만약에 이 경금 자체가 이렇게 신금을 연지에 깔지 않고 허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뿌리 없이 천간에 투한 거를 허투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용신이 건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힘이 세지 않으면 이런 사주가 여기가 신금이 아니라 뭐 술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쨌든 술토 너무 조열한가요? 진토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사주는 경금을 버리고 병화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약한 거는 용신으로 잡기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토의 운도 당연히 좋죠. 토의 운도 당연히 좋은데 이 화생토, 토생금을 해주는 토의 운도 당연히 좋다. 천간으로 오는 토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주 경신, 연애 경신, 무인월에 갑인일주에 병인시 이렇게 쫙 보면은 인목이 3개죠. 천간에 간목이 떴습니다. 이런 경우
목의 기운이 왕하죠. 목의 기운이 왕하죠. 그러면은 월지, 내가 월지와 같은 것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있는 거죠. 월지 세 개는 일단 병약으로 병이다. 세 개 이상은 병이다. 그럼 약신을 찾아보는 거죠. 약신은 월지 반대편인, 목의 반대편인 금이 용신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월령을 득한 그런 일간인 나는 이 사주 역시 왕목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춘불용금해서 금을 안 쓰고 화를 용신으로 잡는 게 아니라 역시 조우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주 역시 화가 아니라 금, 그러니까 약을 먼저 써야 된다. 조우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 경신의 이런 경금을 용신으로 쓰는데 먼저 위의 사주보다는 이 경금의 동태가 바로 내 밑으로 녹을 깔고 있기 때문에 용신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주를 제자약살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인중에 무토도 뜨고 병화도 뜨고 간목도 떴네요. 그러면은 인중에 떠 있는 이 무토는 간목에서 재성이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무토하고 경금은 상부상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무토 같은 경우는 목국토를 당하죠. 그렇죠. 목국토를 당하는데 왕한 나무에 의해서 목국토를 당하는데 병화에 의지할 것이냐 경금에 의지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쨌든 이 재성 역시 경금 쪽에 의지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무토의 경금이 무토의 식상이 나를 극하는 이 간목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토하고 경금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서로 상부상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제자약살격이 이제 나왔으니까 제자약살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그 글자가 돕는다, 북돋는다라고 하죠. 뭐를 북돋으냐? 그러니까 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자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번성하게 한다. 그러니까 재성이 번성하게 한다. 재성이 북돋는다. 더한다. 약한 살을 돕는다라고 뭐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뭐 제자 약살이다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자 약살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인덕,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아내의 덕이 큰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아내의 덕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 제자약사라는 그런 사주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일이 잘 풀리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자식 사주가 제자약살격이다 그러면은 그런 뭐 자식은 좀 빨리 결혼을 시키는 것도 그런 아들은 좀 빨리 결혼을 시키는 것도 좋은 거죠. 그렇죠. 이런 사주는 어쨌든 경금이 용신이기 때문에 천간으로는 화의 운이 오는 건 좀 안 좋다. 화의 운이 오는 건 안 좋다. 그러니까 화의 운이 오면은 화극금을 맞으면은 무토 역시 좀 위험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자, 그러고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제자 약살격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써보면은 기유의 병인
경신, 그 다음에 신사. 이렇게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재성이 임목이죠. 그죠? 임목, 재성이 약한 병화, 살을 생해준다 라고 해서 이런 사주도 제자 약살에 해당이 됩니다. 쭉 봐도 어쨌든 금의 그런 인월이지만은 어쨌든 인월 2월 달이지 않습니까? 2월 달은 그렇게 뭐 목화의 기운이 아직은 왕하진 않은 편이죠. 그래서 어쨌든 병인이라는 이 용신, 그러니까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데 이 용신의 의지처인 이 재성, 인목도 인신충, 뭐 인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뭐 이 인목도 그렇게 튼튼해 보이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인목이 지지로 이 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이런 사주를 또 제자 약살 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대운에서 어쨌든 대운에서 남자다 보니까 기우 이렇게 그 해죠. 그러면은 역행이 되죠. 그러면은 대운이 수금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을축, 갑자, 개해, 임술, 글씨가 좀 신유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천간으로 어렸을 때 목의 운이 오면은 목생화 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어렸을 때 좀 잘 살았다. 그래도 어렸을 때 이 약한 살을 도와주는 그런 운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을 좀 잘 받고 그리고 집이 그래도 부자였다. 재성운이 와가지고 집이 부자였다. 이 사주가 대운에 뭐 과거 시험에 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운이 오면서 인해합을 하면서 목생화를 해줬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잘 나가다가 어쨌든 금의 운이 오면서 임술대운 지나서 이 술대운도 역시 이 운성으로는 병화가 술의 묘지에 들어가는 해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서 좀 그럭저럭 다니다가 유대운에 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금극목을 당해서 이 재성이 약해져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주인데요. 뭐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뭐 사막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의학 기술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것 같고요.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비슷합니다. 제자 약살격에 병신, 아이고 죄송합니다. 병화, 신금, 욕한 거 아닙니다. 자, 경금, 임목, 글씨가 참. 자, 경금, 신금, 그 다음에 똑같이 신사. 그러니까 두 사주가 좀 비슷하죠. 두 사주가 비슷한데 병화가 임목을 이렇게 옆에 있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사주로 봐서는 이 사주가 역시 이 살이 바로 밑에 지지에 재성을 병인 생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주 오른쪽에 있는 사주보다는 이 사주가 어쨌든 사주의 구성은 더 좋은 거죠. 이 천간에 있는 기토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천간으로 이런 계수나 임수가 뜰 때 수국화, 이 병화가 그 꺼지는 걸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사주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 수가 오면은 바로 이 병화가 수국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이사주는 이사주보다 훨씬 못한 사주예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양의 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이렇게 나가죠. 글씨 이렇게 조금 보기 어려우시더라도 자, 잘 써보겠습니다. 병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사주 같은 경우는 초년에는 당연히 고생을 했어요. 초년에 그래도 천간으로 이 금수의 기운이 왔을 때에는 고생을 했지만은 이 천간 5년, 지지 5년일 때에는 그래도 좀 나았던 거죠. 하지만은 이사주가 그래도 좀 초년에 좀 고생을 좀 하다가 이 사람이 계사대운에 사대운에 이 사람 역시 과거에 합격을 해서 이 갑오을미 대운에는 목생활을 해줘서 이 용신이 그러니까 용신인 편관이 그러니까 살아나는 그런 대운을 달리다 보니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고위직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번원이라는 그런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적전수 천매에서는 사주 좋은 것이, 그러니까 대운 좋은 것만 못하다라고 하면서 뭐 이런 제자 약사격에 대한 그런 설명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뭐 사주도 좋아야 되고 운도 좋아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내가 사주가 조금 뭐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운에서 좋은 운을 만나면 그때에 더 발복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사례를 계속해서 알아보면은 경신년 무인월 갑오일의 경옷이 딱 봤을 때 금이 하나 둘 셋 금의 기운도 역시 만만치 않고 지지로는 목, 화, 화 그러니까 인호, 화국을 이루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런 오화라는 이런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우리가 표현을 하죠. 내가 목화가 상관격인 거죠. 목화 상관격에 목화 상관격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천간으로 무토를 띄었으니 편제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목화의 상관의 그런 기운도 설계하는 기운도 왕하고 내가 나를 극하는 이 편관, 칠살의 기운도 강하다 보니 이런 사주를 극설교가하는 사주다라고 하는 거죠. 극설교가하는 사주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또 그 제살태과 제살태과하는 사주로 보기도 하세요. 근데 어쨌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살태가와 극설교가의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인수의 유무를 따져서, 그러니까 인성,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간목의 인성이면은 수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성의 유무에 따라서 극설교가하고 제살태가가 좀 나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극설교가가
그러니까 나를 극하고 설하는 기운이 많은 그런 사주는 무조건 그 나의 인수, 그러니까 수, 신중에 있는 임수가 해당이 되죠. 지장간에 있는 임수라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설교가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용신이 수가 되기 때문에 임비운이, 그러니까 수의 운에 발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운에 발전한다. 당연히 내가 힘이 약하니까 목의 운도 괜찮은 거죠. 그죠? 목의 운도 괜찮다. 임비가 용신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극설교가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극설교가 사주는 인성과 비거분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있고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을 쓰더라도 목의 기운을 쓰더라도 지지로 오는 목은 그러니까 인목은 또 안 좋아요. 왜냐면은 내 녹이기도 한데 인호가 또 화국을 또 이루다 보니까 인목보다는 묘목 운이 좋다. 지지로는. 그러니까 인목보다는 묘목 운이 좋고 천간으로는 역시 무조건 그 수운이 오는 게 좋죠. 당연히 지지로도 수의 운이 오는 게 좋고요. 그래서 수운에 발전한다. 수운에 발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살태관은 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자, 사례를 보면은 경인, 무인, 갑자, 병인 이렇게 돼 있죠. 인월이니까 일단 월지를 보는 거죠. 인월에 간목이고 분기 그렇죠. 인월의 간목인데 역시 나와 같은 인목들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인월인데 내 옆에 무엇이 있느냐? 글자를 보면은 자수가 있다. 자, 공엽으로는 축토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수가 첩신이 되어 천간 경금, 그러니까 첩신이 돼 있다 그러면 좀 차갑다. 인월이지만은 그러니까 양력 2월이 그렇게 따뜻한 계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월이지만은 자수 옆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주가 좀 차갑다. 인목이 좀 왕신이고 자수가 아니라 뭐 다른 좀 따뜻한 글자가 있다 그러면은 경금을 용신으로 좀 잡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금이 뿌리 없이 천간으로 투간에 허투에 있다라고 보니까 용신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경금을 용신으로 잡지 않고 역시 조우를 맞춰 진신을 그러니까 뭐 일선 진신 경금을 그러니까 용신으로 잡지 못하고 어쨌든 조우를 맞추기 위해서 목화통명으로 간다. 병화가 용신이다. 용신은 그래도 건강한 병화가 낫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금이 뿌리 없어 용신으로 쓸 수는 없는데요. 이런 사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수가 그 계수에 해당이 되죠. 계수. 그러니까 천간으로는 계수고 계수가 밑으로 내려오면 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를 용신으로 잡았을 때 마르지 않도록 자수가 있으면은 그런 사주는 상격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이런 사주가 상격이다. 내가 꽃을 피는 데 있어서 역시 뿌리가 마르지 않게 지지로 수가 있어서 이런 사주가 상격이다. 그러면은 이 자수가 해당이 되는 자수가 뭐냐? 일지에 있다 보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십성으로는 인수가 되니까 배우자가 어머니같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십성으로 봐도 어머니가 좀 괜찮은 분이시겠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나무가 월지가 하나, 둘, 세 개 이상이면 병이라고 했는데 이 약을 쓰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병약으로 돌려서는 이 약신을 쓰고 싶은데 이 약이 약하다. 그러면은 일단 사주가 좀 차갑고 그러니까 조우를 더 맞추기 위해서 병화를 용신으로 쓴다라는 거를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처음 배우실 때에는 좀 그러니까 헷갈리고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고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자, 사례를 더 보면 경인년, 무인월, 갑술일주의 병인시 이 사주 역시 인목이 하나, 둘, 셋 천간에 갑목도 있죠. 그러면은 월지 세 개는 병이다. 경금 용신으로 쓰고 싶은데 아까 전과 동일하죠. 이 약신이 약하다. 그러면은 이 신강한 사주에 목화통명, 그러니까 화로 가는 거죠. 목화통명, 화로 간다. 그러면 이 용신은 화인데 아까처럼 그러니까 계수, 그러니까 지장간에 있는 이런 진토, 만약에 술토가 아니라 갑진일주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음양이 맞는 거죠. 조가 지지로 계수를 가지고 있는 진토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좀 상격이 되는 건데 좀 조열해서 부기가 좀 작다라고 보시는 거죠. 부기가 좀 작다. 그래서 이 운은 역시 그 지지로는 해자축 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행하다 보니 그러니까 여름 운으로 가죠. 그래서 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자, 어쨌든 병화를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좀 조열하다. 사주가 조열하다 보시면 되고 다음 사주 신묘생의 경인월 무진일의 병이시다. 역시 진중에 경금을 용신으로 잡으면은 병화를 경금을 용신으로 잡고 싶은데 경인절지 신묘절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용신이 좀 약해요. 그래서 어쨌든 인묘 공엽으로 묘목이 있죠. 여기에 또 묘목이 있고 그래서 이 사주를 뭐 양인 평관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평관 진신을 못 잡고 인묘진 왕목의 병화 그냥 목화통명으로 간다. 이 사주 역시 어쨌든 뿌리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다. 용신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병화 용신으로 쓰는 그런 목화통명 사주인데요. 어쨌든 목화통명 사주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문인학사에 해당이 되죠. 문인학사. 그러니까 뭐 소설가나 시인, 잠시만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녹화 잘 되고 있죠. 문인학사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문인학사면은 소설가나 시인 그리고 뭐 교육자, 박사,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수 이렇게 문인학사가
뭐 식상을 이렇게 좀 잘 키우는, 그러니까 제자를 잘 키우는 사주예요. 또한 식상이 좋다 보니 본인을 좀 희생하고, 그러니까 봉사하고, 그러니까 좀 청렴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활인한, 그러니까 본인을 이렇게 불태워서 불을 밝히다 보니까 좀 세상에 빛이 되어주는 그런 사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화통명 사주가 문인학사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길잡이가 되는 그런 좋은 책을 많이 쓰는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교단에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인재 양성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요. 그래서 경금이 뿌리가 있었으면, 금이 뿌리 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쨌든 이런 사주가 이 약한 금이지만은 이런 이 금이 관이다 보니 좀 권력적으로 좀 탐하는 일이 좀 생긴다. 하지만은 권력을 탐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육성하고 양성하고 기르는 그런 쪽으로 가야 이 사람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례를 보면은 인월의 간목, 계속 인월의 간목 보고 계시는 거죠. 자수유금, 차갑다 그러면은 화용신 많이 보셨죠. 정임화목이죠. 정임화목. 천간으로는 어쨌든 그러니까 수의 운이 오면은 좋진 않다. 화를 용신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죠? 천간으로는 개수가 오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목화통명사주가, 그러니까 인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스마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얼굴에 꽃이 피어 있는 사주기 때문에 좀 스마일 하는 그런 사주인 거죠.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고 예쁘고 잘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자는 특히 그러니까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그런 사주인 거죠. 이런 사주가 이제 여자 사주네요. 이런 사주 여자다 보니까 남편이 정관인데 이 남편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유기문의 인유원진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결혼을 해서 남편을 얻었지만은 이 유금이 인목을 넘어오기가 힘들어요. 인목을 간신히 넘어와서 자수일지로 들어오는데 역시 일지 가정에서는 귀문이 동하다 보니 어쨌든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은 뭐 열심히 사회생활 하라고 이렇게 국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연월은 국가 자리에 있으니까 사회생활 열심히 해. 나는 자식 잘 키울게 하는 그런 사주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자식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사주인 거죠. 자, 다음 사주를 보면은 병화, 신금, 경금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병화, 신금, 경인월, 갑진일에 갑자시죠. 그러면은 인목의 월지가 이렇게 월지 인목에 천간에 갑갑이 더 있어가지고 어쨌든 내가 약하진 않은데 옆으로 차가운 이 글자들이 있죠. 신자진이 있는 거죠. 수의 글자들이 있죠.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 사주를 차갑기 때문에 병화를 쓰느냐라고 봤더니 이 사주가 공엽으로 묘를 가지고 있어요. 인묘진에 간목이 목의 기운이 왕한 사주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왕하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경금인데 경금이 그래도 뿌리가 있다. 인신충을 당하고 있어도 어쨌든 경금이 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진신체계로 용신을 잡는다. 경금 1순위.
그래서 그러니까 병화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왕목일 때는 경금이고 여린 나무일 때는 병화가 당연히 꽃을 피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목일 때도 역시 당연히 경금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왕목일 경우에도 경금, 사목일 경우에도 간목의 진신은 경금이 해당이 된다. 진신체계로 용신을 잡는 게 일단 중요하다 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시간까지는 어쨌든 그러니까 인월의 간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묘월의 간목 계속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